지적기수법의 이해 자팍박사 정스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식을 뒤엎는 자팍박사 정스키입니다. 오늘은 위치적 기수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차례 1. 들머리 2. 기수법 2의 1. 수개념 2의 2. 수낱말 수사 2의 3. 수사표기법 2의 4. 기수법 2의 5. 위치적 기수법 3. 마무리 1. 들머리 위치적 기수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는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한 수표기에서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다음 문장을 볼까요? 한라산은 높이가 1950m이다. 여기 1950이라는 표기에 위치적 기수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는 보통 쉽고 자연스럽다고 느끼고 있어서 어떤 원리가 작동하는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생각보다 깊은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그 숨은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위치적 기수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 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수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낱말, 수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셋째, 수사 표기의 두 가지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넷째, 표의 문자를 이용한 수사 표기법, 기수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위치적 수 표기법, 위치적 기수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2의 1. 수 개념. 먼저 수 개념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관념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 볼까요? 장면 A, 장면 B, 장면 C가 있습니다. 초기 인류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같은 동물인데 뭔가 다르군 하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이어서 다음 그림을 볼까요? 장면 C, 장면 D, 장면 E입니다. 초기 인류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다른 동물들인데 뭔가 같군 하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이처럼 장면 A, B, C에서 인식되는 차이, 장면 C, D에서 인식되는 공통성이 수 개념입니다. 2의 2. 수낱말, 수사. 이런 수 개념이 형성되면 여기에 이름을 붙이려는 지적 작용이 일어나겠죠. 여기에 이름을 붙이면 수낱말, 곧 수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 수 개념에 어떤 이름을 붙여야 한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각 언어 집단이 알아서 결정하게 되죠. 이런 특성을 자의적이라고 합니다. 언어 기호의 자의성이라고 언어학에서 표현하죠. 한국어 조상은 C, D, E에서 나타나는 공통성을 셋이라고 하였고, 중국어 조상은 산, 일본어 조상은 미츠, 영어 조상은 three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각 언어에서 수사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수사들은 무질서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체계를 이루게 됩니다. 이를 수사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사체계마다 다른 구조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구조는 십진법, 천진법, 만진법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쓰이는 주요 언어들의 수사체계에는
기본적으로 십진법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십진법 체계는 몇 단계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진법에서 첫째 단계는 기본 단위의 이름을 붙이고 그 10배가 될 때까지 수 개념마다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단계입니다. 현재 서희는 몇 가지 수사체계에서 십진법의 첫째 단계 수사들을 정리해 볼까요? 한국어 유입수사체계, 한국어 고유수사체계, 영어 수사체계에서는 십진법 첫째 단계 수사들을 보겠습니다. 수 개념은 사과를 이용하여 표현하기로 합니다. 여기에서 수사들은 그냥 소리로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는 라틴 알파벳을 이용해서 적기로 하겠습니다. 수 개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입수사는 1, 2, 3, 4, 5, 6, 7, 8, 9, 10입니다. 고유수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입니다. 영어 수사는 1, 2, 3, 4, 5, 6, 7, 8, 9, 10입니다. 이렇게 수사를 만들고 나면 사람들이 이를 문자로 표현하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수사를 표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표현 문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곧 어떤 수사가 가진 소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표현 문자로는 한글, 라틴 알파벳, 일본 가나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 한글 및 알파벳은 음소 문자이고 가나는 음절 문자입니다. 다른 하나는 표의 문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수사를 발음에 상관없이 한 기호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수사를 적는 표의 문자로서 한문 숫자, 아라비아 숫자, 로마 숫자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표현 문자를 이용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한글 및 라틴 알파벳을 이용하여 한국어 고유 수사들을 표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에서는 소리만 생각하세요. 수 개념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유 수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입니다. 한글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알파벳을 이용하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표현 문자인 한글 및 라틴 알파벳을 이용해서 한국어 유입 수사들을 표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 개념은 이렇게 제시됩니다. 유입 수사는 1, 2, 3, 4, 5, 6, 7, 8, 9, 10입니다. 한글 표기를 이용하여 1, 2, 3, 4, 5, 6, 7, 8, 9, 10으로 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파벳을 이용하여 1, 2, 3, 4, 5, 6, 7, 8, 9, 10으로 표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표현 문자인 한글 및 라틴 알파벳을 이용해서 영어 수사들을 표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 개념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영어 수사는 1, 2, 3, 4,
5, 6, 7, 8, 9, 10입니다. 한글을 이용하여 1, 2, 3, 4, 5, 6, 7, 8, 9, 10으로 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파벳을 이용하여 1, 2, 3, 4, 5, 6, 7, 8, 9, 10으로 표기되지요. 이렇게 표음 문자를 이용하면 원리적으로 어떤 수사든 표기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이런 표기가 쓰이는가 아닌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어 고유 수사들을 한글로도 표기할 수 있고 라틴 알파벳으로도 표기할 수 있겠습니다. 수 개념은 이렇게 제시됩니다. 일본 수사는 히토츠, 후타츠, 미츠, 요츠, 이츠츠, 무츠, 나나츠, 야츠, 코코너츠, 토입니다. 한글로 히토츠, 후타츠, 미츠, 요츠, 이츠츠, 무츠, 나나츠, 야츠, 코코너츠, 토로 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파벳을 이용하여 히토츠, 후타츠, 미츠, 요츠, 이츠츠, 무츠, 나나츠, 야츠, 코코너츠, 토로 표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표음 문자를 이용해서 어떤 수사든 표기할 수 있는 것은 수사란 낱말의 일부로서 어떤 소리를 가지고 있고 표음 문자는 그 소리를 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를 표기하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은 표의 문자를 이용하여 그 발음에 상관없이 어떤 수사를 한 기호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수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이 표의 문자를 이용한 수사 표기입니다. 저를 바꾸어서 계속하겠습니다. 2의4 기수법 표의 문자를 이용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한문 숫자 및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 십진법 첫째 단계 한국어 고유 수사들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수 개념은 사과로 제시됩니다. 한국어 고유 수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입니다. 이러한 수사를 한문 숫자를 이용하여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한문 숫자 및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 십진법 첫째 단계 한국어 유입 수사들을 표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 개념은 이렇게 제시됩니다. 유입 수사는 1, 2, 3, 4, 5, 6, 7, 8, 9, 10입니다. 한문 숫자를 이용하여 이렇게 표시될 수 있겠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 이렇게 표기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한문 숫자 및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 십진법 첫째 단계 영어 수사들을 표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 개념은 이렇게 제시됩니다. 영어 수사는 1, 2, 3, 4, 5, 6, 7, 8, 9, 10입니다. 한문 숫자를 이용하여 이렇게 표기될 수 있겠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 이렇게 표기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표의 문자를 이용한 기수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수사는 다른데 같은 숫자로 표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셋도, 삼도, 쓰리도 이 한문 숫자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될 수 있겠습니다. 이는 표의 문자를 이용하여 어떤 수사를 표기하면 그 수사가 가진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수사가 가진 뜻 또는 그 수사 자체를
한 기호로 표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문 숫자나 아라비아 숫자를 보고 1, 2, 3, 4를 떠올리는 것은 흔히 한국어 유입수사를 적은 환경에서 만났던 기억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을 볼까요? 오늘 오후 이것을 3시라고 읽으면 곤란하겠죠? 3시에 만나요. 오늘 오후 마찬가지로 3시에 만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한문 숫자나 아라비아 숫자가 3이 아니라 3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2의 5. 위치적 기수법. 위치적 기수법은 십진법 체계에서 열을 넘어가는 크기, 곧 십진법 둘째 단계 이후 표기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표기법입니다. 그런데 수 개념에서 열을 넘어서서 계속 수가 늘어나는 상태에서 이들을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서 표현하려고 하면 아래 그림의 수 개념 A에 새로운 낱말을 붙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인지 능력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열을 하나로 묶고 열 더하기 낱개로 생각하는 십진법 둘째 단계가 나타납니다. 수 개념 A를 수 개념 B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십진법 둘째 단계 수사들이 생겨났습니다. 수 개념 A는 새로운 낱말을 계속 만들어야 하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수 개념 B는 묶음과 낱개로 표현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생겨난 한국어 고유수사는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입니다. 유입수사는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입니다. 이런 십진법 둘째 단계 수사들을 표의 문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요? 당분간 한문 숫자를 이용해서 위치적 기수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문 숫자로 통상적으로 이렇게 적죠.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문 숫자를 이용한 기수법을 이해하는 데는 다음과 같이 조금 더 복잡한 수 개념을 표기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더 편리하겠습니다. 수 개념 예 C입니다. 상자가 셋이 있고 낱개로 5입니다. 한문 숫자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수 개념 예 C를 한문 숫자를 이용해서 표기한다고 해 봅시다. 전통적으로 35라고 적지요. 그런데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다음 세 가지 방식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1. 10, 10, 15라고 적습니다. 2. 35라고 적습니다. 3. 35라고 적습니다. 일과 같은 방식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제기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러나 로마식 숫자 표기에서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수 개념 C를 X처럼 보이는 것 3개, V처럼 보이는 것 3개라고, 하나라고 적습니다. X처럼 보이는 것이 열이나 10이나 10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3번 적고 V처럼 보이는 것이 5, 5, 5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iPhon이 X처럼 보이는 이것은 아이폰 X가 아니라 아이폰 X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점을 짚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여기에서 우리가 로마 수사를 전혀 모르는 또는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로마 숫자 표기법을 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수 표기법이 표의 문자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곧 표의 문자는 낱말을 게재하지 않고 직접 개념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과정에 자신이 아는 수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로마 숫자로 쓰이는 글자, 여기서 X 및 V는 원래 표현 문자이지만 수를 적을 때는 표의 문자로 쓰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꾸로 표의 문자인 한자가 어떤 환경에서는 표현 문자로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플란스라고 쓰이는 표기에서 이들 한자는 표현 문자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랑스라고 부르는 국가를 가리키죠. 방식 2가 전통적으로 쓰임 방식이지요. 방식 1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는 전통적 한문 숫자 표기법이 로마 숫자 표기법보다 낫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문 것은 중요한 실수였다고 하겠습니다. 방식 3으로 하였다면 이것이 위치적 기수법이 됩니다. 곧 5는 오른쪽에서 첫째 위치에 쓰여서 낱개의 수를 나타내고 3은 오른쪽에서 둘째 위치에 쓰여서 10개들이 묶음의 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한문 숫자를 오래 써온 중국 및 주변 국가들에서 이 방법을 개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을 개발한 것은 인도였고 아랍을 거쳐 유럽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곧 수개념 C를 35라고 쓴 것이지요. 이런 고안은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약간 복잡한 경우를 하나 더 이용하여 위치적 기수법에 대하여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수 개념에서 트럭은 열상자, 곧 100개들이 한 묶음을 나타냅니다. 트럭이 5대, 곧 100개들이가 5개, 상자가 3개, 10개들이 3개, 낱개가 4이 있습니다. 먼저 수 개념 P를 보지요. 이는 사과 100개 묶음이 5 있고 10개 묶음이 3 있고 낱개가 4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를 한문 숫자를 이용해서 적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세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방식 1, 100을 5번 적습니다. 10을 3번 적습니다. 4를 적습니다. 방식 2, 534라고 적습니다. 방식 3, 534라고 적습니다. 전통적 한자 문화권에서 방식 2를 사용하였죠. 방식 1보다는 나았으나 방식 3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음 수개념 상태 Q를 생각해 봅시다. 이는 100개의 묶음이 5 있고 10개의 묶음은 없고 낱개가 4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한문 숫자를 이용해서 적으려면 방식 1로는 100, 100, 100, 100, 100, 4로 적겠지요. 방식 2로는
504로 적겠습니다. 그런데 방식 3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을 방식 2에서는 아무것도 적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방식 3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기호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한문 숫자 표기에서 이런 기호를 고안하였더라면 504처럼 적었겠죠. 그러나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 방식을 개발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중에 아라비아 숫자로 504로 적힌다는 것을 알고 한문 숫자 표기에 0을 도입하긴 하였습니다만 이렇게 표의 문자를 이용해서 위치적 표기법을 고안하고 그 과정에서 0을 고안한 것은 수메르 문명에서 인도 문명으로 이르면서 성취한 업적이라고 평가됩니다. 다만 이 놀라운 기술법이 아랍을 거쳐 유럽으로 변형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를 적는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라고 흔히 부르죠. 요즘은 그 원산지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인도 아라비아 숫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우습게도 아랍 지역에서 현재 쓰이는 숫자는 그 모양이 우리가 쓰는 아라비아 숫자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합니다. 오른쪽 시계를 보세요. 여기에 1, 2, 3, 4, 5, 6, 7, 8, 9, 10, 11입니다. 우리가 쓰는 것과 모양이 많이 다르죠? 3. 마무리. 수 개념이란 어떤 사물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관념입니다. 수 개념에 이름을 붙이면 수낱말 곧 수사가 생겨납니다. 다만 특정 수 개념에 어떤 이름을 붙여야 한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어떤 언어에서든 여러 수사들은 어떤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사를 표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표음 문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곧 어떤 수사가 가진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표의 문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수 개념 또는 수사를 발음에 상관없이 한 기호로 표시하는 것이죠. 표음 문자를 이용하면 어떤 수사든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사란 낱말의 일부로서 어떤 소리를 가지고 있고 표음 문자는 그 소리를 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기수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표의 문자를 이용한 수사 표기입니다. 표의 문자를 이용한 기수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수사는 다른데 같은 숫자로 표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표의 문자를 이용하여 어떤 수사를 표기하면 그 수사가 가진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수사가 가진 뜻 또는 그 수사 자체를 한 기호로 표시하기 때문입니다. 전통적 한문 숫자 표기법은 로마 숫자 표기법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위치적 표기법으로 발전하지 않았고 0을 고안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치적 표기법 및 0을 고안한 것은 인도였고 그 숫자들이 아랍을 거쳐 유럽으로 변형 전달되었습니다. 이후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위치적 표기법을 이해하는 것은 인류 문명 발전의 한 중요한 현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등을 켜고 끌 수 있다고 해서 전기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듯 인도 아라비아 숫자를 읽고 쓸 수 있다고 해서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인도 아라비아 숫자의 사용법을 넘어서 원리를 이해하셨겠지요.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잡학박사 정숙기의 활동을 응원하는 의미로서 구독을 눌러주세요. 상식을 뒤엎는 여러 비디오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또 만나요. 2020년 6월 27일 잡학박사 정숙기